충격! 전기차 택시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택시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 택시를 탈까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택시가 오게 되면은 그냥 탑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택시는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기존에 있던 우리가 전기차 말고 가솔린 차량이라든가 LPG 이런 차량에 비해서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량에 비해서 급발진 사고가 빈번합니다.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택시 역주행 사고,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다 전기차 택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급발진 사고도 전기차 택시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택시가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강릉의 급발진 사고도 전기차 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이 아니죠. 전기 배터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자동차 사고인데, 급발진이 나타나는데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엔진이 RPM이 올라가면서, RPM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이 굉음이 잘 안 나옵니다. 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엔진음이 잘 안 나옵니다. 전기차 택시가. 전기차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차니까 이게 급발진 사고가 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지금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택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급발진 사고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라고 하죠. 테슬라가 전기차 택시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거 급발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전기차 택시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수의 EDR,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회신입하지 못했다 하고, 그래서 EDR 차량 제어 상태를 보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사고 난 택시들의 주로 보시면 운전자가 70대 고령입니다. 고령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서 지금 급발진이 나타났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급발진이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고령,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후의 어떤 지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택시 안 하죠. 뭐 합니까? 배달합니다. 오토바이 탑니다. 오토바이.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 그래도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공무원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도 많아요. 택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택시 운전은 고령의 운전자들, 은퇴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의 택시 운전을 하던 이런 사람들의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급발진 사고가 지금 보고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들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현재 급발진 발생 의심 차량들 이전의 상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통계입니다. 보면은 소나타 LPG, 르노 삼성의 LPG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LPG 차량은 대부분이 뭡니까? 택시용이라는 거죠. 택시에서 많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아침부터 새벽까지 타다 보면은 피곤하게 되겠죠. 피곤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서 국가수에서 지금 20년간 교통사고 조사한 이거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고 밟고 있는 것은 밟고 있는 페달이 사실은 엑셀레이터라는 겁니다. 엑셀레이터. 여기서 대부분의 사고가 급발진 사고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따지면은 자가선동이라고 합니다. 자가선동. 자가세뇌라고 합니다. 자가세뇌. 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밟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은 악셀레이터의 경우가 많고, 내가 악셀레이터라고 밟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해지겠죠. 특히 이제 나이가 많고 고령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이게 헷갈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이게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헷갈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운전하신 나이가 드신 고령의 운전자인 경우는 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선동이라고 하죠. 선동하고 선동. 자가 세뇌기에 빠지는 거죠. 내가 밟고 있는 것이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더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발을 떼야 됩니다. 발을 떼야 되는데 발을 떼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운전을 40년, 50년 했다는 거죠. 나는 운전한 만큼은 자신 있다는 거죠. 내가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 자가선동, 자가세뇌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내가 밟고 있는 엑셀레이터는 무조건 브레이크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지금 택시에 지금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듯이 전기차가 왜 많이 나타납니까? 전기차. 자,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LPG뿐만이 아니고 뭐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 이런 차들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요 이 굉음이 나옵니다. 엔진음이 굉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이 굉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에 무슨 굉음이 있으니까 전기로 가는데 배터리로 가는 차인데 그러니까 이 엑셀레이터가 이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활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대중화된다 그런다면은 테슬라 전기차 사고 급발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냐 경유차나 LPG에 비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 엑셀레이터가 브레이크 페달이라는 믿음이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자, 지금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요타에서 급발진 사고로 따른 리콜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리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기사를 잘 보시면은 1100만 건이 리콜이 됐습니다. 1100만 건. 두 번 됐어요. 한 번은 1000만 건이 리콜이 됐고, 두 번째는 1차는 1000만 건, 2차는 1100만 건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 사례와 지금의 리콜 사태 지금 뿐만 아니고 급발진 사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지금 급발진이 많이 나타난 사례는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브레이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 자가선동.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막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브레이크라. 이런 부분들이 1등이고 가장 많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도요타 사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났던 사례, 매트가 끼는 사례입니다. 택시에서 이거 매트가 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품이에요. 우리가 정품. 이거는 정품입니다. 정품 매트입니다. 정품 매트의 특징은 뭡니까? 이 고리가 두 개 있습니다. 고리가 두 개 끼어 있죠. 절대로 이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정확하답니다. 이거는 규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지금 제조사에서 만든 매트를 최초에 이 자동차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많냐면은 이 정품 매트를 아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품 매트를 빼버리고, 택시는 사제 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제 매트라고 하는데, 사제 매트를 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사제 매트를 끼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조수석 운전석에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치를 맞추다 보니까 뭐 손님들이 술을 먹고 타고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값싼 저가의 사제 매트를 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가의 사제 매트는 어떻습니까? 이 규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게 붕 떠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죠.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타다 보면은 어떻게 돼? 매트가 이게 페달에 끼어버립니다. 끼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품 매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정품 매트는 어떻죠? 정확하죠. 규격이 매우 정확합니다. 규격이 매우 정확하고, 여기서 페달 부위를 보시면은 끼일 수가 없습니다. 페달이 매트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들 주로 많이 사제들 많이 쓰는 매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규격이 안 맞죠. 홈도 없고 지금 뭐 어떻습니까? 다 떠 있죠. 이 규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파묻혀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스프링이 복원이 안 됩니다. 페달이 복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스프링 불량인 경우가 있는데 스프링 불량인 경우 제조사죠. 이거는 리콜 대상이죠. 네, 제조사. 이거는 도요타에서 있었던 리콜 사태에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트와 스프링에 대한 결함. 요즘에는 매트와 제조사에 만든 매트라든가 그리고 스프링 불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저가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손님들을 오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맵 좀 쓰다가 버리고 다시 끼우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많은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 급발진 사고가 난다. 매트가 끼이는 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사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ECU라고 생각합니다. ECU. 전자제어 유닛. 그런데 이것이 주행 중이에요. 실질적인 주행 중이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ECU에 의한 이거 오류라고 합니다. 오작동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요. 우리가 ECU에 의한 오작동을 재현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재현은 가능하죠. 여기 물 뿌리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전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됩니다. 전압을 불안정.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전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여기서 물을 뿌리거나 하는 경우에서 제어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라든가 일반적인 차량에 있어서의 전압의 불안정이라든가 ECU의 오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급발진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전자제어 유닛 ECU의 오류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장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거 다 어떻습니까? 네. ECU의 오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 같은 경우는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자, 택시는 어떻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택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음이. 네. 그래서 RPM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엑셀레이터 많이 밟으면은 RPM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굉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굉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동질에 빠지고 자기 세뇌질에 빠져가지고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이것이 정말 브레이크라고 믿고 있는 상황들이 자기 확신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더 급박하니까 더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다. 그래서 전기차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택시 같은 경우는 매트를 순정 매트를 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끼워버립니다. 이거. 끼워버리죠.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풀악셀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풀악셀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밟아봐야 속도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최고 RPM에서 브레이크 밟아봐야 됐습니까? 차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ECU에 따른 오류는 실생활에 있어서 주행 중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다. 특히나 전기차는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이라든가 내연 경유차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LPG에 비해서 이것이 소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자, 여러분들 택시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이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이 택시를 잘못하게 됐다. 특히 전기차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전기차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전기차 우리 구분이 됩니다. 내연기관차, 휘발유라든가 차라리 경유라든가 차라리 지금 아까도 보셨던 LPG 차량 이런 차들을 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